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듯이 울산에서 오랜만에 청소년 학부모 대상 강연을 마치고 왔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BJ, 1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의 역사 및 사회적 책임, 온라인 커뮤니티의 등장과 소통 방식, 가정 내 게임 과몰입 갈등 및 대안, 공동체 사회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상대에게 강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현장에 가면 늘 마음이 벅차오르는데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도의 변화만큼 문화와 관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대로 내년부턴 강연과 집필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대장동 공문의 최종 결재자가 이재명 지사다, 그러면서 온갖 비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그래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냥 이렇게 내용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최소 10차례 서명했다, 최종 결재자로 서명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의 모든 잘못들을 이재명 지사한테 덮어씌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박찬대 대변인은 성남시정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 경과에 대해서 업무 보고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문제가 있다면 왜 저렇게 말단 과정부터 결재가 올라왔겠나, 은밀히 이뤄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일이 처리됐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화천대유 돈줄기가 국민의힘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의힘 게이트다 라는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죠. 게다가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대출을 왜 수사 안 했는지 지적하고 있는데요.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인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라고 윤석열 씨한테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란 주장이고요.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을 때 당시 주인검사가 윤석열이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대장동 사건을 받아보면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하고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을 산 거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윤석열 씨는 본인 관련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우연이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고요. 로또 당첨 확률보다 어려운 이런 우연이 어떻게 윤석열, 박영수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 5,503억이라도 환수한 게 이재명 후보고 오히려 윤석열 씨한텐 이해 못할 우연이 너무 많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라면서 본인들은 잘못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도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철진한 특검 타령을 하고 있죠.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법인이다. 처음에 얼핏 보면 문제 없으면 특검 당당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에 얽힌 사람들이 나오고 정작 이재명 지사는 1원도 연결된 게 없고 전부 다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한테서 나오니까 저런 어설픈 쇼가 먹히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많은 시민들의 반응 또한 싸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실체를 더 많은 국민이 알게 될 것 같다, 지금 알고도 저러는 거 아니냐, 단식은 안 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의 부친 제주도 땅 농지법 위반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 이후로 이준석 대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전수조사 당시에도 민주당보다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처리할 거라고 얘기해놓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죠? 윤희숙 같이, 곽상도 같이 그냥 국민의힘이랑 거리두기 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이런 와중에 대장동 특혜에 분노한 2030이라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특검 도입을 하는 도보행진을 한다길래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불공정에 분노한 2030 청년들이라면서 이재명 지사를 저렇게 비난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2030 분노의 행진이요? 참고로 김건희나 곽상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는 저렇게 언론의 보도가 거의 안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언론에서 안 다루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앞장선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양대 대학원생인 선우윤호란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 2030 탓 갈라치기 그만해라,
문재인 정부 4년 희망에서 역겨움으로 바뀌었다. 이러면서 1인 시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2016년에 촛불 집회에 참가를 했고 새로운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은 상실감을 넘어 역겨움으로까지 변했다 그러고 저렇게 1인 시위까지 했다는 거죠.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찾아보니 지난 4월에는 펜앤마이크에 출연했더라고요. 야, 진짜 촛불 집회에 참석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공교롭게도 실망을 하고 너무나 공교롭게도 펜앤마이크까지 출연한 겁니까? 그러기엔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까지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최소한 그냥 아무데도 지지를 안 한다든지 여야가 그냥 다 싫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촛불 집회에 진짜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나왔다면 뭘 바라고 나온 겁니까? 그리고 그게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펜앤마이크에 간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사람을 언론에선 평범한 2030인 것처럼 포장을 해주는 게 문제라 생각하고요. 민주진영 쪽이면 뭐라 그럽니까? 뭐 친여, 친문 이런 딱지 다 붙여가지고 언론에서도 너무나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A에서 정책 협의하자더니 청년단체 대표가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술자리 도중 술잔에 몰래 약물을 넣었고 금배지 단다고 자랑까지 하고 이런 피해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에 관련된 사람인데 민주당일 땐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민주당 타이틀을 붙이고 국민의힘이니까 어느 정당인지 찾아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꽁꽁 숨겨놓은 듯한 느낌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런 대표의 인맥과 권력이 무서워서 그동안 침묵했던 반응이 상당히 많고요.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로고와 임명장 뒤에 배경 로고에 홍준표 의원의 저 로고가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홍준표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언론에선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것 같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사를 끝까지 안 읽으면 국민의힘 청년단체 대표라는 거 모르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위원장직 사임한다고 하는데 어디 캠프인진 왜 안 알려주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었으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했을지 그것과 너무나 대비되는 지금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련이라든지 여태까지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민주당에 지적을 하던 사람들 왜 도대체 국민의힘 앞에 가면 침묵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노도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언론도 다른 언론이지만 조선일보에 대해서만큼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지켜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많은 시민들 또한 힘을 합쳐주실 거라 믿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